반갑습니다, 우리 친구들. 기초 용어 특강의 수학편을 함께하고 있는 쭈연쌤이에요. 우리 친구들 떡 좋아하나요? 선생님은 떡을 좋아하는 세대입니다. 여러분들은 떡보다는 탕후루를 더 좋아하는 그런 세대이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가 떡가게를 가보면 절편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떡을 볼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좋아하는 떡이기도 해요. 자, 절편 어떻게 생겼는지 여러분들 이제 궁금할 텐데, 절편은요, 선생님이 준비를 했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떡 얘기를 도대체 쭈연쌤은 지금 왜 하고 있는지 궁금해하는 친구들 있을 텐데요. 이 떡과 이름이 똑같은 수학 용어를 오늘 정리를 할 것이기 때문에 이 떡, 절편떡 이야기를 좀 하면서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절편이라고 하는 것을 한자로 나타내면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끈따절, 조각편. 그래서 한자로 이렇게 쓸 수 있고요. 끊어낸 조각이다라고 한자를 풀이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차함수에서의 절편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자, 수학 용어로 정리를 해보았더니 이차함수의 그래프와 X축, Y축과의 교점이다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 그게 끊어냈다라고 하는 조각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요? 봐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그래프를 그렸을 때 X축에 의해 잘려진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조각이 생기죠. 그랬을 때 이 X축 위에 남겨지는 요 지금 조각들, 그 부분에 표시를 해봤을 때, 또 Y축에 의해 잘려졌어. 그랬을 때 지금 요 잘려지게 되는 그 부분의 조각을 표시를 하면 이게 바로 절편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X절편은 X축과 만나는 점의 X좌표, 그리고 Y절편은 Y축과 만나는 점의 Y좌표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건데요. 여기 이 그림에서 X절편은 바로 얘하고 얘예요. X축에 의해 이렇게 잘리게 되는데, 그때 요 부분, 이것을 우리는 X절편이라 해요. 그렇다면 Y절편은 Y축에 의해 이렇게 잘리지 않아요. 그죠? 그랬을 때 바로 요 부분을 바로 우리는 Y절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차함수에서 X절편은 항상 생기는가? 또는 몇 개인가? 이것을 생각을 해보았을 때, 자, 여기가 X축. 그러면 이차함수의 그래프를 선생님이 이렇게도 그릴 수 있고, 이렇게도 그릴 수 있고, 이렇게도 그릴 수 있어요. 세 가지의 모양으로 선생님이 이렇게 나타냈는데, 자, 첫 번째 이 그림에서는 이 X축에 의해 절편이 두 개가 생기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X절편이 여기서 두 개로 나타내어진다. 그런데 이 두 번째 그림을 보세요. 얘는 X축에 의해 그 나뉘는, 끊겨지는 부분이 하나밖에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때 X절편은 한 개예요. 그런데 선생님이 세 번째 그림을 볼까요? 이 포물선은 X축과 만나는 부분이 없어. 만나는 부분이 없다면 끊어지는 부분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의 X절편은 0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차함수 그래프가 항상 X절편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구나. 없을 수도 있고, 한 개일 수도 있고, 두 개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선생님, Y절편도 그런가요? 아니요. Y절편은요, 항상 한 개씩 생깁니다. 그래서 이차함수의 그래프의 Y절편은 한 개로 나타난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자, 여기 보면 이 Y축에 의해 이 첫 번째 이 이차함수 그래프는 여기에 Y절편이 생겼고, 마찬가지로 두 번째 이차함수 그래프에서는 이 Y축에 의해 끊겨진 부분이 바로 여기니까 Y절편이 여기에 이렇게 생겼구나. 한 개 있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차함수의 X절편과 Y절편을 그럼 우리가 구할 때 여러분들이 진짜 많이 하는 실수가 뭐냐면요. X절편과 Y절편을 구하세요라고 했을 때 이상하게 순서상으로 써서 틀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X절편, Y절편은요, 반드시 수로 나타내어진다라는 것을 기억해 두세요. 그러니까 X절편은 X축과 만나는 점의 X좌표. 그런데
이 x 좌표라고 하는 건 순서상으로 쓰라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x에 해당하는 좌표를 쓰라는 뜻이에요. 수로 쓰는 거죠. 그래서 y가 0일 때의 x의 값. 자, 그리고 순서상은 x절편 콤마 0이니까 여기서 요 x절편에 해당하는 요 값만 쓰라고요. 알겠죠? 또 마찬가지로 y절편도 y축과 만나는 점의 y좌표. 그래서 x가 0일 때의 y의 값 수로 딱 써주면 돼요. 순서상으로 굳이 쓴다면 0, y절편이니까 요 y절편에 해당하는 수만 써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2차 함수 y는 x제곱 플러스 2x-3의 그래프에 x절편과 y절편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x절편이라고 했을 때 지금 여기가 이 x축에 의해 끊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x절편은 마이너스 3 그리고 1 이렇게 수로 써주면 되고 y절편 y축 위에 지금 요거 있죠. y축에 의해 끊어진 부분이 여기예요. 그렇다면 y절편도 이렇게 마이너스 3으로 써주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x절편, y절편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용어 확인 문제 풀어볼게요. 자, 요 2차 함수의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두 점의 x좌표를 각각 p, q라고 하고 y축과 만나는 점의 y좌표를 r이라고 할 때 p 더하기 q 더하기 r의 값은 하고 물어보았습니다. x축과 만나는 두 점의 이 x좌표는 무엇이다 라고 할 수 있을까요? 맞아요. x절편이고 y축과 만나는 점의 y좌표는 바로 y절편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러면 x절편은 y가 0일 때의 x의 값이니까 주어진 이 이차함수의 일반형의 y자리에 0을 대입합니다.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6은 0. 이제 좌변을 인수분해하세요. 그러면 2, 3은 6, 여기에 마이너스. 자, 그럼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3은 0이 되니까 자, x의 값은 2 또는 x는 마이너스 3이 나와요. 그럼 여기에서 p하고 q 각각 우리가 정하지 않고 그냥 어차피 p 더하기 q의 값을 구한다라고 한다면 2와 마이너스 3을 우리 더하여 생각해주면 된다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2와 마이너스 3을 더하여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2와 마이너스 3을 더했을 때 바로 마이너스 1. 자, 이제 r이라고 하는 값은 y축과 만나는 점의 y좌표인데요. 바로 절편의 값, 여기 바로 알 수 있죠. x자리에 0을 대입해 보세요. 마이너스 6만 남아요. 그러니까 y절편은 바로 마이너스 6. 그래서 바로 요 r의 값이 마이너스 6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이너스 1 그리고 마이너스 6을 더해서 마이너스 7이 정답인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정답은 1번이에요. 그래서 1번을 선택해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문제도 풀었으니 오늘 배운 용어를 한 번 더 정리해 볼까요? 자, 2차 함수의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점의 x좌표. 그러면 이것은 x절편을 뜻한다. 자, 2차 함수의 그래프가 y축과 만나는 점의 y좌표. 이것은 y절편을 뜻한다. 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두 개의 용어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강의에서 또 만나도록 할게요. 수고했어요. 안녕!